이 와플 교과서 266페이지 2차 부등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2차 부등식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좀 풀려고 하는데 먼저 이 2차 부등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에서부터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썼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지면서 우리가 다음 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뭐 있었니? 대표적으로 인수분해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2차 부등식으로 이렇게 총 3개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2차 방정식과 같은 인수분해를 조금 많이 이용을 하겠다더라를 너희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를 많이 이용하겠다더라를 이용하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내가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이제 확정이 돼서 어떤 거를 배웠으면 2차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이거 뭐였죠? x축이죠? x축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배웠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배울 2차 방정식은 뭐냐면요. 2차 부등식은 먼저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배웠으니까 2차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좀 배워야 되잖니.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유형을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차 부등식이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요 0보다 크다 이런 첫 번째 유형. 그리고 두 번째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세 번째 ax제곱 내가 왜 이걸 써드리는 지금 이유가 있어. 얘가 0보다 작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x제곱 플러스 b가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4가지 유형을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굳이 써드렸냐면 얘들아 잘 봐. 내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여기 지금 다 오면 뭐니? 다 죄다 0이죠? 죄다 0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2차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뭐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거 풀 때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 될 게 뭐다?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음과 같은 꼴로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다더라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지금 여기다가 전부 다 0 써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2차 부등식 풀 때 무조건 우변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요. 너희들이 뭐 하나 알아주시면 좋냐면 항상 최고차항은요. 최고차항 A는 무조건 양수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양수로 맞춰나? 뭐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거 2차 부등식 어떻게 푸시냐? 최고차항에서 지금 음수로 나와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다 곱하시면 2x제곱이고 더하기 x 플러스 3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0보다 크다 나오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걸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최고차항 개수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너희들의 임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 거예요. 이 각각의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 얘 하나 가지고 내가 전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뭘로 하나 볼까?
3x-4로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4가 0보다 크다일 때부터 푸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 자, 그러면 내가 이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방정식과 같이 인수분해를 먼저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거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나오시면서 이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된 풀이는 뭐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아무튼 간에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지금 여기서의 근이 마이너스 1과 4 나왔으니까 x축과의 교점은 내가 마이너스 1과 4임을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요. 아래로 볼록하는 다음과 같은 2차 함수를 내가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그려주시는 게 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것, 즉 x축보다 큰 거를 찾아야 되니까 x축보다 큰 함수값들을 살펴보시면 내가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1과 4는 포함하지 않고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방학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거 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써놓으면 좀 더 쉽게 풀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웬만하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가 2차 함수의 근을 써보시면요. x가요 마이너스 1보다 죄다 작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값들을 만드는 이 x값들을 전부 다 써주시면 돼요. x값들을 전부 다 범위 써주시면 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면 내가 1번과 같은 2차 부등식 풀 수 있겠다더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이번에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지금 얘는 뭐가 바뀌었냐면 0보다 크다에서 0일 때만 추가됐으니까 0일 때의 x값 찾아보시면 지금 여기 우리 동그라미만 채워주시면 우리가 구하시는 범위 구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의 범위는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리고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되면서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이번에는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대.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차 함수 부분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 즉 음수인 부분 찾아주시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생긴 부분임을 내가 알 수 있고 4하고 마이너스 1은 들어가지 않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구해주시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시면요. 그냥 우리 여기 위에다가 등호만 붙여주시면 되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다더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아 보여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 그래프 이용해서 구하시는 방법. 자, 그래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267페이지의 밑에 그 포커스 좀 보겠습니다. 포커스 좀 볼까요? 자, 거기다가 잠깐 옆에다가 이것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먼저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두 분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까요?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이 꽤나 까다롭게 주어집니다. 까다롭게 주어지니까 잘 보시고 조건이요. 첫 번째로 조건이 뭐냐면 최고차 함계수 a는 양수여야만 되고요. 최고차 함계수 a는 무조건 양수여야만 되고 그리고 이 두 분의 순서를 좀 정해주려고 합니다. 알파 베타에서 난 알파를 더 작은 놈이라고 할 때 베타를 더 크다라고 할 때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요. 얘가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너네들이 바로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의 부등식의 근은요, 작은 근보다 x가 작아요. 작은 근보다 작고, 그 다음에 큰 근 베타보다는 큽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외워두세요. 그런 다음에 뭐 굳이 뭐 따로 2번, 3번에서 적어드리진 않을 건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시면 뭐 당연히 여기에 등호 붙이고 등호 붙이시면은 뭐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0보다 작으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외우시면 편하냐면, 이 부등호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너희들이 외우시면 편해. 부등호가 2차 방정식 쪽을 보고 있으면, 2차 방정식 쪽을 보고 있으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0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식은 내가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등호 들어가시면 여기 부에다가 등호만 붙여주시면 돼요. 등호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만 우리 뒤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이것들은 너희들이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 하나 보고 할까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요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거 2차 방정식 어떻게 푸시냐면, 뭐 먼저 인수분해하시고 부등호 방향이 0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작은 근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큰 근보다는 작다. 즉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x값의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267페이지에 위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67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9페이지 보시면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서 뭐 되게 회계 방식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냥 이 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필수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얘의 판별식이요. 판별식을 D라고 한 것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부터 갈게요.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의, 나는 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2차 부등식을 전부 다 써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있다. 항상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예요. 항상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 말했다시피 2차 부등식 풀려면 항상 최고차항 개수 양수 만들어주려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뭐 거기 나와 있어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내가 2차 방정식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죠. 이거를 내가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나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그것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시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니까 여기 알파 들어가 있고 여기 베타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다음과 같이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최고차항 개수 양수니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대. 0보다 크대. 0보다 크대. 그럴 때 X값의 범위를 구하시면요. 지금 이 함수가 죄다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인 거 보이시면서 우리가 X값 찾아주시면 X가 알파보다 작고요. 그리고 베타보다 큰 거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됐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알파 포함돼도 되고 베타 포함돼도 되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여기 이 2차 함수가 지금 이거죠.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즉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다음과 같은 알파와 베타 사이임을 알 수 있고 여기서의 X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더라. 그리고 네 번째 거 보시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알파, 베타 포함하니까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내가 근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니? 없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냥 쭉 따라올 수 있어. 자, 넘기겠습니다. 뭐 혹시나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학생이 계실까봐 얘들아 외우는 거 아니요. 내가 너희들한테도 말했지만 2차 부등식은 외우는 게 아니다. 항상 그래프 그리시면서 너희들이 직접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리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 판별식 D가 0일 때를 보겠습니다. 판별식 D가 0일 때를 볼게요. 판별식 D가 0이면요. 지금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시면 얘는 뭘 갖는 거냐면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근데 중근을 갖는데 얘를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요. 뭐냐면요. X축과 한 점에는 만난다는 거죠. 즉 교점이 하나라는 거죠. 교점이 한 개라는 거죠. 근데 교점이 하나일 때 내가 이거 약간 좀 고급지 표현으로 뭐라고 썼었냐면 접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내가 함수 그려보시면 최고차 한계수 양수고요. 그러면서 X축에 접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생긴 2차 함수인 걸 알 수 있고 이것의 근이 나는 알파라고 그냥 임의로 좀 정해두겠습니다. 여기다 표시하네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플러스인 부분,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전부 다 써주시면요. 플러스고요.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죠. 죄다 다 플러스 나오는 거 알 수 있으면서 건아 서 있어라 졸리면 뭐? 잠깼어요. 자,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으면서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 2차 부등식 1, 2, 3, 4번에 대한 내가 근을 좀 구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대요. 그럼 0보다 큰 부분을 내가 지금 살펴보시면은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 보이시면서 알파일 때는 딱 0이니까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알파 오른쪽일 때를 포함하실 수 있으면서 첫 번째 부등식 즉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요 0보다 클 때 내가 이것의 해를 구해주시면요 이거 쓰는 방법이 좀 두 가지로 나와. 첫 번째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줍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너희들 이제 문제에서 풀어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던 거 있죠. 어떻게 또 쓰이냐면요 X가요 알파보다 작고요 그리고 X는 알파보다 커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에 대해서 해답지에서 선생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 아마 이 중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써도 되니까 얘네들이 지금 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법이니까 여기 알파가 들어가도 상관없으므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회는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가 되겠다더라.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애 0보다 작은 애 구해주셔야 되니까 0보다 작은 애는 뭐 너희가 봤을 때 없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없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사실 존재하진 않고요. 뭐 0보다 0하고 같은 부분은 존재하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해가 x는 알파다 딱 이렇게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야 뭐 다 너희들이 지금 그래프 그리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 세 번째 갈까요? 판별식 b가 0보다 작은 애입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2차 함수와의 관계니까 함수에서는 허근이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써줄 거냐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아니라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적어둘 겁니다.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적어둘 거고 얘를 마찬가지로 함수에다가 대입하시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이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x축과의 교점이 아예 없는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그려지면서 이거는 물어봐야 돼요. 형규야, 자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이면요. 또 첫 번째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실근은 어떻게 되니? 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모든 실수 되죠. 왜? 전부 다 x축보다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전부 다 플러스네. 전부 다 플러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건아. 네. 2번은요?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 혹시나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표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친구가 있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얘가요 0보다 크고요. 그리고 얘가요 0보다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 여기서 벌써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모든 실수라고 내가 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리나 세 번째는 몇 개 나옵니다. 해가 없습니다. 왜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하나 어떻게 돼요? 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가 없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269페이지까지 쭉 풀었는데 결국 내가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거 2차 부등식 뭐 해라?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리세요. 꼭 그래프 그려. 왜냐면 특히 우리 그 솔레 친구들 2차 함수 최대 최소 너희 기말 범위지 이거랑 연계돼서 많이 나온다. 연계돼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 2차 부등식 꼭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필게요. 아유 여기는 설명이 없구나. 거기 이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이제 거기 큰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도대체 이 항상 성립이라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너희들이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요. 우리 예전에 그 다항식의 연산 나눈 다음에 뒤에 뭐 배웠냐면 항등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항등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조금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는 건 결국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성립한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출발은 또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에서부터 결국 출발을 하게 돼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으면서 자, 이것의 판별식을 나는 d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의 판별식을 나는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설명드렸다시피 2차 부등식의 꼴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었죠. 내가 이제 많이 써드렸으니까 그냥 큰 따옴표로 좀 쓸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요 0보다 크다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얘가 0보다 작다, 네 번째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총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었지.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니까 앞에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것들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커야 된대. 내가 이거 딱 지금 여기서 한 번만 보여드리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X축 나와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내가 결국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함수를 그릴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지금 다 성립해야 되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를 조금 살펴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을까? 라고 보시면 당연히 지금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렇게 생겼을까? 라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아무리 끌어올려도 결국 X축보다 밑에 생기는 것이 존재하니까 내가 방금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이 2차 방정식의 최고차 함계수 A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즉 위로 볼록인 함수는 안 되고요. 위로 볼록인 함수는 안 되고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 함수여야만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옆에서 내가 좀 쓰면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결국 내가 이거인 조건과 또 어떤 조건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 2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건 알아.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요. x축과 만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x축보다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위에 그려졌었어야 돼.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교점이 없다라는 거니까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을 만족하려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만 된다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꽤 많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함수를 그렸을 때 도대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까를 살펴보시면 민서야, 최고참 A 어떻게 돼야 되니? 0보다 커야 되죠.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하게 생기면 0보다 다 죄다 크지 않지. 마찬가지로 최고참 횟수 0보다 큰 거 알 수 있고 판별식 D는요 0보다요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누야,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니? 작거나 같아야 되죠. 왜냐면요 어떤 식으로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아예 x축과 만나지 않아도요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니. 자,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x축에 이렇게 접해도 마찬가지로 0보다 다 크거나 같다인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구할 수 있는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여기 판별식 D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웃을 게 아닌 게 너희들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꼭 푸실 때 그래프 그려보시고 그거에 대한 상황 맞춰서 판별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0보다 작은 경우 살펴보시면 우리 함수가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위로 블록으로 생겼어야 되죠. 다 같이 위로 블록으로 생겼어야지. 따라서 첫 번째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최고차의 개수 a가 뭐다? 음수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요. 얘가 x축과는 만나면 안 되죠. 교점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판별식 d가요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하면서 자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최고차는 무조건 음수여야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너희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그래프 그려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넘길수록 마음이 아프니 여기서의 페이지의 한 페이지가요 너희들의 숙제의 3페이지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 몇 페이지 넘겼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9장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게요. 6번에 2차 부등식의 작성 보시고 거기다가 별표 좀 쳐놓으세요. 한 3개 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2차 부등식 맨 처음 설명하면서부터 좀 너희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2차 부등식은 뭐랑 제일 이제 연관이 깊냐면은 2차 방정식하고 좀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아무거나 하나 풀어보시면요. x제곱이고 마이너스 6x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이라는 0보다 작다라는 이런 2차 부등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떻게 푸시냐면은 결국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인수분해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얘가 0보다 작죠. 얘가 0보다 작게 되죠. 그런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다 같이 x축 그려놓고 x에다가 1 넣고 5 넣어서 최고차항 개수 양수니까 다음과 같이 그린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하고 0보다 작은 부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베스트지만 사실 이제 2차 방정식 좀 빠르게 푸는 방법 해가지고 부등식 방향이 이제 0을 향하고 있어서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해가 존재한다라고 내가 했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주목할 거는 이렇게 생긴 해 모양이 아니라 이 해를 쓸 때 쓰는 이 숫자들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하려고 해요. 이게 부등식 입장에서 보면 여기 1하고 5가 절대값 입장에서 봤을 때 경계라는 게 조금 보이시니? 느껴지시니? 왜요? x가 1보다 살짝만 커도 여기에 범위가 되고 1보다 살짝만 작아도 여기에 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은 범위고 1보다 작으면은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하고 5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2차 부등식의 해에서의 경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난 이 경계에 대해서 약간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부등식에서의 해의 경계는요. 부등식에서의 해의 경계는 우리가 그걸로 만든 2차 방정식에서 뭐가 되냐면 너희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근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제 내가 다 바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거기 있는 거 이제 첫 번째 갈 거예요.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하시래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 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두 분을 알파와 베타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써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해의 모양을 보면은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죠? 그렇다는 거는 부등호가 0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랑 똑같게 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너희들이 2차 부등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가요 알파보다 작고요. 그리고 x가 베타보다 큰 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작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인 2차 방정식의 식을 써주신 다음에 근의 모양을 보시면은 알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니까요. 우리 부등호 방향이 2차식 쪽을 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2차 부등식을 써주실 수가 있겠다더라거나 유형아 알겠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더라고. 졸리구나 다들. 니는 안 졸리냐? 밥 먹고 와서? 네. 뭐라 내야 아까 졸았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기 10번 보시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보기 10번에 3번 보시면요.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대요.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6이래요. 2차 개수가 6인 2차 부등식을 나보고 쓰래요. 그러면 난 어떻게 쓰시냐면은 최고차항 개수 6이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 즉 2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거 3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식 써주신 다음에 근의 모양을 보아하니 부등호 방향은 0쪽을 향하고 있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너희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친구들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도 물어봤지만 선생님 서술형 때 이렇게 써서 답을 써도 되나요? 뭐 되겠지. 선생님이 뭐 다 쓰라고 하시진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트집 잡힐까봐 무서워서 그냥 제가 다 풀어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면 2차 부등식 끝이에요. 끝은 아니고 우리의 범위는 끝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풀어볼 건데 어디 풀어볼 거냐면요. 먼저 273페이지에요. 582번에 2번 풀어볼 겁니다. 확인 유제 582번에 2번 풀어볼 거예요. 지금 풀어볼 겁니다.
해볼게요. 뭐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왜 이거 가져왔냐면 뭐 사실 우리 절대값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쓰시면 뭐 너희들이 쉽게 푸실 수는 있었을 텐데 하나 물어볼게. 형기야 이거 절대값 정의 이용해서 풀이 가능하니? 절대값 정의 이용해서 풀이 가능하냐? 몇이요? 네? 풀이. 네 풀이요. 어제 우리 1차 부등식 때 했던 거 절대값 정의하면서 내가 알려줬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거 이렇게 바로 풀었듯이 얘도 절대값 정의 이용해서 풀 수 있냐? 없어요? 인우야 있냐 없냐? 있어요.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안 쓰긴 하지만 뭐 굳이 아예 안 쓴다라고 하면은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자 봅시다. 부등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 그러면 절대값이 나는 이제 좌변에 있는 게 좀 편하잖아요. 다음과 같이 써주시고 절대값이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부등호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양면 2 나눠주시면요. 절대값 x-1이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내가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게 이것보다 크다. 이거 하나의 식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뭐 너네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 그래서 사실 그 절대값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푸는 게 엄청 빠릅니다. 그게 더 빨라요 오히려 이거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해주셔야 될 거는 절대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로 먼저 풀어주시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나오고 양수니까 그대로 2x 마이너스 2 나와서요. 내가 이거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나와서 풀어주시는 값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딱 이것만 쓰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와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 구해주시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 해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x가 1보다 작아요.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시면요. 많은 질문이 있어서 얘들아 뭐 말했지만 등호 붙여도 상관없다? 등호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붙여도 상관없어. 이제 얘가 음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식 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는 식 나오는데 뭐 이거 인수분해서 풀어주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정한 범위와 같이 써주시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 범위 합해 주시라고 했죠. 이제 합하거나 공통 범위 구하는 거 안 헷갈리죠? 두 개 합해 주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답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 어플 개념팀 2번에요. 가우스는 아직 풀지 마세요. 가우스는 아직 일러요. 너희들에게 일러. 그래서 아마 어차피 우리 2학기 넘어가시면 주구장창 풀 거니까 가우스는 아직 조금 넘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몇 번 푸시냐면 586번에 1번은 내가 지금 바로 풀어드릴 테니까 1번 보시고 우리 2번 풀어보자. 586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다
A자의 해가요 뭐가 나왔냐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그랬을 때 내가 구하는 거 b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큰 것의 해를 구하시래요. 구하시래.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내가 최고차 한계수 a니까 a로 묶어주시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니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그대로 쭉 풀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데요. 네, 여기서 잠깐 알려주셔야 돼요. 어제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건데 부등식에서는 뭐를 중요시해야 되냐면은 항상 부호 조심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부호 찾을 수 있는 거는 죄다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얘의 해가 지금 이거래요. 그럼 이런 모양의 꼴을 보시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딜 향하는 게 맞냐면 0쪽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항상 내가 이게 최고치 한계수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죠. 부등호 방향 바뀌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A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A는 양수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려요. A는 양수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고 가야 돼. 그런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쭉 정리해 주시면요. AX 제곱이고요. 플러스 AX고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 나와서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지금 위에 부등식과 아래 부등식이 똑같으니까 B는 A가 나오고 C는 마이너스 2A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도록 할 거예요. 내가 진짜 풀어주시는 이 2차 부등식에다가 B에다가 A C에다가 마이너스 2A 대입해 주시고 다음과 같은 부등식 풀어주시면 양변 A로 나눴을 때 A가 양수니까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으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가니까 내가 구해주시는 X값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이 2차식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작은 것보다는 X가 작고요. 그리고 큰 것보다는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너희들이 다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주의해 주실 거 항상 내가 찾을 수 있는 범위는 범위나 부호 있으면 부호나 범위 찾아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586번에 2번을 시켜보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A가 음수잖아. 음수면요 마이너스 2보다 필요 없어요. 일단 A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나눴을 때 부호가 바뀐다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여기까지 잘 썼거든요. 마이너스 붙을 마이너스 쓴 거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얘를 풀었을 때 지금 부등항이 이렇게 되다가 부등항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만 A를 넣었을 때 부서가 바뀐다는 거 A가 이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찾고 그 다음에 B랑 마이너스 1가 C만 사례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왜 화장했어? 그래 너네 언제 오셨더라? 네. 금요일날 수업하는데 저희 별관에 3시간 동안 주구장창 있으시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2차 부등식이 연립 2차 부등식이 쉬워요. 연립 1차 부등식이랑 비슷해. 쉬워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의 해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지금 부등호 방향 보시면은 2차 식 쪽을 향하고 있는데 식 자체가 아니 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따라서 맨 처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A는 일단 음수겠구나 라고 시작하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는 A로 묶어주시고요. 이 2차 식의 해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2하고 4가 나와야 되니까 x-2와 x-4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써주시고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어주시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내가 구해주시는 B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A 나오고 C는 8A 나오겠습니다. A 빼주시면요 8A X제곱이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6A 대입하시면 플러스 24A 플러스 16A가 0보다 작다가 되는데 내가 양변 A로 나눠주기 전에 물론 A로 나눠줘도 뭐 좋지만 애당초 지금 여기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8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수 중에 그래서 8A로 나눠야 되는 X제곱 나오고 플러스 3X 나오고 플러스 2 나와서 여기 8A로 나눠주는데 A가 음수니까 음수로 나눠주게 되면서 부등 방향 바뀌게 되겠더라. 그 다음에 풀어주시면 제가 보여주시는 X값의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답 구해주시겠죠. 그런 다음에 몇 번 보시냐 여기 해줘야 되나? 이제 조금 많이 알지 않나? 자, 588번 한번 풀어보세요. 588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8번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요. 뭐 아무튼 fx가 2차라고 나와 있고 fx가 0보다 큰 거에 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나왔대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거 부동호 방향이 0쪽을 향해야 다음과 같은 해가 나오는데 근데 부동호 방향이 2차식 쪽을 향해 있는데 해가 이게 나왔다는 거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거를 미리 알고 출발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식을 내가 다시 써주시면요. 최고차 한계수 a라고 그냥 미지수 써주시고 마이너스 2와 9를 근으로 가지면서 얘가 0보다 큰 거에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최고차항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뭐 굳이 써주자면 a가 0보다 작아요 까지 써주실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f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시면요. 뭐 x 자리에 대입해 주시면 되죠. a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더하면 마이너스 7까지 내가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실 내가 x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게 나한테는 익숙치가 않아요. 익숙치가 않아서 마이너스를 한 번 곱하면은 a의 3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 한 번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어차피 x 앞에 개수 마이너스니까 또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하시면은 3x 플러스 7이 되면서 뭐 부등호 방향 그대로인 거 너희들이 알 수 있겠다더라. 왜? 한 번 마이너스 곱하고 두 번 곱했으니까. 근데 이제 부등식 풀어주시려면요. 최고차 한계수 항상 양수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a 나눠주시면 3x 마이너스 4 곱하기 3x 플러스 7에 a가 음수였으니까요. 부등호 방향 바뀌시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x값 찾아주시면은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은 다음과 같은 x의 범위 찾아주실 수 있으면서 정수 x의 개수 구하시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점 얼마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0. 얘가 1점 얼마죠? 1까지 해서 총 4개의 정수를 구해주실 수 있겠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있네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591번 할게요. 591번 아니 591번 합시다. 아, 뭐 쉬었다 그랬지. 형규야,